자, 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패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패널의 메뉴 버튼 누르시고 쇼 옵션이라고 하는 걸로 옵션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한 줄이 더 생기죠. 더 생긴 상태에서 온라인 2라고 하는 얘를 먼저 설정해 줍니다. 온라인 2. 온라인 패널에서 맨 처음에 설정해야 되는 게 바로 정렬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옵션이 있죠. Align to Selection, 선택한 오브젝트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Align to Artboard, 아트보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 좌측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맨 좌측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Align to Selection 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오브젝트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Align to Selection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얘를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Align to Artboard라고 하는 걸로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트보드의 제일 좌측으로 얘를 갖다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온라인 패널을 열고서 이 기준을 먼저 봐주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겠죠. 그쵸? 이게 정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패널의 옵션 위에 상단의 6개는 정렬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6개는 디스트리뷰트, 배분에 대한 메뉴들이 6개가 있습니다. 정렬에 대한 이 6개 중에서 여기에 있는 3개는 수직에 대한 정렬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수평에 대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트, 배분에 대한 것도요. 왼쪽에는 수직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평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평한 어떤 위치에서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똑같은 간격으로 놔줘야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를 쓰면 되겠죠. 수평을 맞춰줘야겠다, 얘를 쓰면 되겠죠. 그쵸? 얘는 위아래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좌우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왼쪽은 수직, 오른쪽은 수평,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에 반해서 포토샵은 Align, Distribute 이렇게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포토샵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12개가 붙어 있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저희는요 이 옵션을 Align to Selection 이라고 하는 걸로 맞춰 놓겠습니다. Align to Selection 이라고 하는 거. 자, 얘를 Align to Selection으로 먼저 맞춰 놓고요. 여기에 있는 25개의 박스를 내가 정렬을 할 텐데, 박스를 정렬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이렇게 수직을 맞추고 이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Align to Selection 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죠. Selected Object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 있죠.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내가 얘를 수직을 맞추고 수직 방향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이 버튼 2개를 연달아서 눌러주겠죠. 이때 간격에서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는 2개가 있죠. Align to Selection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와 맨 밑에 있는 오브젝트는 움직이지 않겠죠. 왜? 기준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조정이 되면서
이 간격들을 똑같이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수직 방향을 맞추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있는 기준이 되는 이 줄과 이 줄에 대한 수평을 맞추는 게 먼저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자,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수평 잡아주고요.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수평 잡아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얘 한 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를 클릭 이렇게 해주면 정렬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수평 맞추고 수평 간격 조정해주고. 하지만 지금 수평은 맞아 있겠죠? 그러면 간격만 조절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열이나 또는 전체적인 행간격을 내가 줄이거나 늘리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가로 한 줄 5개의 오브젝트는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묶여 있어야겠죠. 오브젝트 그룹 단축키 컨트롤 G라고 하는 걸 누르면 얘를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셀렉션 툴에서 또는 얼라인 패널에서 얘는 한 개의 오브젝트로 인식합니다. 예, 그룹 자, 이렇게 한 줄씩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룹으로 묶었을 때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는 맨 위에 있는 이 줄과 맨 밑에 있는 이 줄은 역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올리건 얘를 내리건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해주면 간격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죠. 예, 이렇게 원하는 간격이 될 때까지 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오브젝트 언그룹해서 그룹을 풀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오브젝트 그룹 컨트롤 G죠. 예. 자,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고, 자, 이렇게 간격을 좁혀가면 원하는 간격이 될 때까지 예, 좁혀서 예, 원하는 간격으로 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얼라인을 굉장히 쉽게 잡았는데, 자, 이때 얼라인은 어떤 개념이냐?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얼라인이라고 하는 얼라인 오브젝트는요, 오브젝트의 센터, 중심에서 오브젝트의 중심까지를 예,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얼라인은. 이 얼라인이 되는 기준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들이 간격이 똑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 예제는 크기가 같은 오브젝트였죠. 하지만 얘는 크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수평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줘. 얘를 암만 눌러도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미 센터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는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메뉴로 간격으로 조절을 해줘야 간격이 똑같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메뉴만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크기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는 디스트리뷰트 배분을 뭘로 한다? 오브젝트의 간격이라고 한 걸로 배분을 해야 사람들이 느끼기에 같은 간격이라고 인식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온라인 패널 설명드렸습니다.